안녕하세요. 에어컨의 진실을 파헤친다. 에진파의 브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식 에어컨 왜 시원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죠. 지금은 2023년 7월 아주 많은 분들께서 캠핑카 차박을 다니시고 계시고 너무 더워가지고 기진맥진해 있기도 하면서 또한 샤오미 미홀과 같은 새로운 에어컨이 아주 핫하게 등장해 있는 상황이죠. 물론 샤오미 미홀 이전에도 많은 에어컨들이 있고 지금도 사랑받는 에어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디콘 캠핑콘 같은 에어컨이 대표적이고 또 그 외에는 좀 좋다고 선전 많이 했는데 좀 안 시원한 에어컨들도 많이 있었죠. 마치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발매한 삼성이 이게 불후의 명작이고 싶었지만 망작이 된 쿨프레소라는 에어컨과 같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에어컨을 개조해서 성능을 이 한계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죠. 왜 이동식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가, 그리고 어떻게 개조를 해야 혹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말이죠. 아마 발빠르게 정보를 찾으셨거나 아니면 그냥 천생 태어날 때부터 이과이셨던 분들은 듀얼 덕트 에어컨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동식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을 바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밖에 두고 찬 바람을 안으로 이렇게 보낸 싱글 덕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자바라가 하나 더 있어서 듀얼 덕트로 요새 나오는 에어컨들이 있죠.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듀얼 덕트가 더 효율적이에요. 보면은 이 친구는 찬바람 위에서 나오고요, 뜨거운 바람 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에어컨은 아시죠? 한쪽에서 찬바람 나오면 한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에어컨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바람 쪽에다 꽂아서 조금 물려서 얘를 바깥으로 공기를 빼죠. 그죠? 아주 흔합니다. 근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 공기라는 것은 결국 혼자서 스스로 이게 만들어지는 친구가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풍기로 바람을 딱 보내잖아요? 그럼 뒤에서 혹은 옆에서 바람을 끌어당기면서 보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보세요. 에어컨을 가동하면 이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문을 조금 열고 거기다가 틈새를 딱 메꾸죠. 틈을 딱 메꾸고 구멍 살짝 뚫어서 이걸로 이제 뜨거운 바람 보낼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용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 보내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들어왔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람이 안 들어오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집이 진공 상태가 되겠죠. 바람이 계속 빠져나가고 남들도 숨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절대 몇십만 원짜리 기기로는 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이 못 나가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오거나. 만약에 내 집이 정말 틈새가 하나도 없이 딱 막혀 있잖아요. 바람이 안 나갑니다. 선풍기가 돌지만 바람이 안 나가요. 왜요?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보내야 하는데 빨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막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바람이 나간다는 건 뭐예요?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틈새가 있다 쳐요. 있다 쳐.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의 온도가 30도라고 쳐보세요. 30도요. 에어컨 틀었어요. 내가 바람 막 바깥으로 쏩니다. 이 나가는 이 뜨거운 바람이 손 대보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약하게 나가질 않아요. 이게 뿜뿜하죠. 확 나가요. 근데 막 나가는 만큼 뭐예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깥에 30도의 바깥에는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식히지만 한편으로 30도 정도 되는 온도를 계속 또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론 얘가 가지고 온 것보다 좀 더 시원한 바람을 내뿜어요. 그래서 집안 공기는 떨어지긴 합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얘예요. 여기서 만약 20도의 온도가 나온다고 쳐봅니다. 원래 좀 더 낮아요. 한 14도, 13도 그런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데 20도라고 쳐볼게요. 근데 나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뜨거운 공기가 나가고 또 나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뜨거운 공기가 또 들어오죠. 들어오는 온도가 30도라고 쳐봐요. 바깥이 30도예요. 그러면 얘는 20도로 겁나 내뿜고 있는데 바깥에 30도가 막 들어와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 25도. 사실은 25도의 공기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몸을 쐬고 있는 몸 탁 쐬면 거기는 시원하겠죠. 거기는 20도겠죠. 근데 내부 공기는 어때요? 25도의 공기를 좀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공기가 있잖아요. 현재 공기 온도가 30도 있을 거잖아요. 30도랑 25도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25도 나는 공기 쥐꼬리잖아요. 30도 공기를 겁나 넓고 그러면 어때요? 평균 온도가 29.5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원리 때문에 이동식 에어컨 중에 이렇게 덕트가 하나짜리인 제품은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얘가 한 14도, 뭐 13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시원한 공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바깥은 어때요? 한여름에 바깥이 막 35도일 때 틀면 어때요? 35도 바람 그냥 가져오면서 얘를 트는 겁니다. 효율이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이과생인 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창문형 에어컨도 그럼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창문형 에어컨 좀 다릅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에어컨은 모든 에어컨이 다 구조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설치하고 실외기가 바깥에 있는 에어컨도 심지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실외기가 있는 위치가 달라요. 이 제품은 실외기가 여기 달려있죠. 바람을 뿜어내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바람을 실내에서 뽑아서 바람을 바깥으로 뽑아낸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온다.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창문형 에어컨은 잠깐만 얘 좀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허벅지 터지겠네. 창문형 에어컨이나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있는 그런 에어컨은 실외기랑 실내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문형 에어컨도 말씀드리면 네모나게 생겨서 뒤쪽에 실외기가 있고 앞에 실내기라고 명칭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창문을 탁 닫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공기를 어떻게 빨아들여서 어떻게 내배느냐가 아주 여기서 중요합니다. 공기는 지금 두 방향으로 나가요. 찬바람이 나가고 뜨거운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양쪽 다 팬이 달려있죠. 팬이 돌아야 바람이 나가니까. 그 팬이 어떻게 달려있느냐인데, 창문형 에어컨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외기, 뜨거운 바람 내뿜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들어오는 공기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창문을 탁 닫고 바깥쪽에서 사이드에서 바람을 가져와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깥에서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공기가 안에 영향을 끼치지를 않습니다.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찬바람이 나오죠. 찬바람도 공기를 빨아들여야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내뱉고, 빨아들여서 내뱉고, 바깥의 공기 빨아들여서 내뱉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두 개가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은 뭐 소음은 있을지언정 실외기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신에 어쨌든 시원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정용 에어컨은 어떨까요? 창문형 에어컨인데 조금 이렇게 늘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내기가 집안에 있고, 에어컨 설치하실 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동관이 두 개가 들어가고 전선도 하나 바깥으로 나가서, 그 바깥은 뭐 집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인데 베란다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쏩니다. 보통 창문 열고 이용하겠죠. 창문 열고 에어컨 돌리면 실외기가 막 돌면서 바깥으로 바람 막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기는 어디선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도 들어와요. 그러면서 베란다에 있는 공기를 합쳐져 갖고 나갑니다.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기가 집안이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집안이랑 연결된 거는 그 동관이랑 전선, 케이블은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그죠? 에어컨 작동시키면 저쪽도 팬이 돌아야 되니까 케이블 필요하고, 관 두 개는 냉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은 뜨거워져서 뜨거운 바람 나가고, 이쪽은 차가워져서 찬바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설치한 에어컨에서는 찬바람 나오잖아요. 그 찬바람의 근원은 어디예요? 집 안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냉매에다가 팬 쏴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돌리는 거죠. 요약하면 가정용 에어컨하고 이 창틀형 에어컨은 실외기 쪽 공기랑 실내기 쪽 공기가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 에어컨이 듀얼 인버터 형식으로 된 거는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계속 틀고 있는 게 전기세가 덜 나간다는 거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원리가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에어컨 공통인데, 에어컨을 한번 틀잖아요. 예를 들어 집의 온도가 30도라고 쳐볼게요. 30도에서 에어컨을 가동시켜요. 그럼 바깥에 실외기는 뭐 알아서 작동할 거고, 집안에 있는 30도를 빨아들여서 다시 찬바람을 내뿜습니다. 찬바람이 나가는 이유는 에어컨 실내기 안에 라디에이터 같은 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차가운 냉매가 막 지나가요. 아주 차가워요, 그 관이. 그 뒤에서 팬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찬바람이 나오겠죠. 이 원리거든요. 모든 에어컨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30도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예를 들어 10도의 냉매를 거쳐서 예를 들어 한 20도로 이제 공기를 내보낸다고 쳐요. 그러면 집안 공기가 조금 있으면 예를 들어 전체 온도가 평균 28도로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30도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내뿜어서 20도의 공기가 나갔는데, 이제는 28도의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아까처럼 10도의 이 관을 만나서 나가니까 이번엔 어때요? 19도의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더 세게 돈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돌고 있는데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계속 선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돌리면 돌릴수록 효율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게 좋은 건데, 다만 옛날 에어컨들이 희망온도 26도, 보통 25도, 26도, 27도 그 사이일 텐데 26도가 희망온도에 딱 도달하면 이제 작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에어컨은 얘가 계속 돌아.
나 모르겠고 나는 계속 돈다 약간 이래가지고 전기세 좀 많이 나온다는 거고, 요새 친구들은 바람 계속 나와요. 바람 계속 나오는데 안에서 작동한 전기를 많이 먹는 장치들이 꺼지고 그냥 바람만 좀 나오다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 또 작동시켜?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냥 영원히 반복하면서 작동하면서 희망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문형 에어컨이랑 이동식 에어컨을 비교를 해보면, 창문형 에어컨은 집안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점점 효율이 좋아집니다. 더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또 더 차갑게 내보내고, 또 너 더 차가워? 난 더 차갑게 할게. 돌아요. 영원히 돌아요. 그런데 이동식 에어컨은 어때요? 얘 10도짜리를 이렇게 냉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30도로 만나서 20도로 막 보냈는데, 20도로 막 공기를 보냈는데 겨우 차갑게 보낸 공기가 또 바깥으로 나가네. 바깥으로 나가면서 거기서 또 갖고 오네. 30도로 갖고 와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떨어지죠. 아주 천천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깥의 온도가 예를 들면 35도에 폭염이야. 그러면은 온도가 아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바깥에서 계속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얘는 가뜩이나 전력 소모량도 낮은데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 뜨거운 바람 계속 들어오니까 얘가 더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동식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이유예요. 말이 좀 많았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면서 설명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듀얼 덕트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예상이 딱 되죠? 듀얼 덕트 에어컨은 가정용 에어컨, 창틀 에어컨처럼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어컨이 듀얼 덕트 에어컨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열기 배출구인데 이 배출하기 위해서 공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공기를 가져오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생겼죠? 에어컨은 세로로 길쭉하게 생긴 에어컨은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듀얼 덕트 에어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 관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듀얼이에요. 뭐 간단하죠? 예를 들어 이 에어컨이 집안에 있다고 딱 치면 바람 빨아들이는 쪽 있잖아요. 이거를 또 하나의 자발에 연결해서 얘를 바깥으로 빼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도 바깥으로 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공기를 가져와서 이 안에 있는 데다가 이 팬을 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바깥에 공기가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요. 차가운 공기는 반대쪽으로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거든요. 차가운 공기는 그냥 집 안에서, 텐트 안에, 차 안에서 돌고, 그러면 가정용 에어컨, 창문용 에어컨이랑 동일한 그런 구조가 성립되죠. 비로소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지면 그 차가운 공기를 가지고 더 차갑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듀얼 덕트 에어컨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에어컨을 집안에 두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에어컨을 밖에다 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에어컨을 바깥에다가 두고 안으로 찬바람을 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생각하면 이건 효율 괜찮을 것 같은데 안에다가 그냥 찬바람만 계속 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됩니다. 바람은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바람을 계속 넣을 수는 없어요. 뭐 집이 부풀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가운 바람을 아무리 많이 불어놔도 이 바람은 일부는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래도 바람이 나간다고 해도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뜨거운 바람 들어오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게 뭐냐면 에어컨이 실내에 있으면 아까 말했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찬바람을 얘가 빨아들여서 더 차갑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성립되는데, 에어컨이 밖에 있으면 계속 뜨거운 공기, 한낮에 35도 계속 뜨거운 공기를 만나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찬바람으로 바꿔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얘는 예를 들어서 10도짜리 냉매를 만나서 30도의 바람이 계속 쏘니까 계속 20도 바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근데 가정에 있는 집은 어때요? 처음에 30도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28도 공기가 들어갔다, 나중에 26도의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0도, 19도, 18도 이렇게 점점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건데, 이 에어컨이 밖에 있으면 집안으로 쏴주는 공기의 온도가 항상 일정해요. 더 시원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서 온도가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때 듀얼 덕트로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바람을 집안에 쐈는데 그러면 바람이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가는 바람을 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은 20도로 바꾼 공기가 들어갔다가 집안에 있는 공기가 30도였다가 29도로 바뀌어갖고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도가 또 나가고 또 돌아가지고 나와서 18도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공기를 차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이 집 안에 있거나 집 밖에 있거나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듀얼 덕트를 이용해야만 에어컨의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날 이어서 촬영하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동식 에어컨이 왜 시원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즉 답은 듀얼 덕트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다음인데 몇 가지를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 듀얼 덕트로 이용하면 무조건 시원한가? 물론 아니에요. 특히 단열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 집은 그래도 단열이 좀 되어 있는 편이죠. 집도 집 나름이긴 해도. 그래서 듀얼 덕트 이용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텐트나 차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텐트나 차에 열기가 엄청 들어가서 안이 엄청 계속 지속적으로 데워질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에어컨 성능이 쭈꾸리만한 거에서 아무리 효율을 높인다고 해도 찬바람이 이렇게 미묘하게 나오면 절대로 쉘터 안이 데워질 수가 없겠죠. 즉, 이 듀얼 덕트를 활용한 에어컨 운영은 에어컨에 가진 성능을 그 최대치로 뽑아서 이용을 하게 해주는 거지만 에어컨이 가진 성능보다 더 높게 올려서 이용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이 되게 크면 당연히 용량이 큰 에어컨이 필요한 것이고, 텐트나 차는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작은 이 냉풍 돌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차를 땡볕에 주차 잠깐 1시간 해두고 들어오면 어때? 에어컨이 엄청 세게 틀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히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에어컨은 듀얼 덕트 에어컨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듀얼 덕트가 아닐 거예요. 듀얼 덕트 에어컨 되게 소수 몇 개밖에 안 되니까. 저도 삼성 쿨프레스로 개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에어컨을 다 개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찬바람을 내보내기 위한 흡기구랑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기 위한 흡기구, 이 두 개가 명확히 딱 분리되어 있는 제품은 그쪽에다 덕트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개조를 할 수가 있어요. 모양은 좀 짜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조한 것도 모양 좀 엉망진창이에요. 모양이 별로라도 어쨌든 개조를 할 수가 있는데, 찬바람 100이든 뜨거운 바람 100이든 에어컨은 항상 100이는 명확합니다. 그죠? 왜냐면 찬바람 내가 써야 되고 뜨거운 바람 바깥으로 빼야 되니까, 특히 뜨거운 바람 다 잡아라 이거 덕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두 개는 명확한데 그 흡입 쪽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흡입이 누가 봐도 딱 분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당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이쪽이고 저게 이쪽이구나 이렇게 테스트가 되면은 그 에어컨은 개조를 할 수가 있는 에어컨이고요. 물론 아닌 에어컨도 있어요. 자, 이 에어컨은 가로형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곳이고요. 뜨거운 바람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 공기를 어디로 흡입하느냐인데, 이 에어컨은 양 사이드로 흡입을 해요.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흡입구가 어느 쪽 바람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외관뿐만이 아니라 내관도 까봐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판단을 못한다기보다는 반반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팬이 이렇게 바람 쏜다고 치자. 그러면은 가운데 칸막이에 있어 반을 이렇게 보내고 반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면은 팬 하나 갖고 양쪽 다 보내려면 팬 성능이 좀 부족하니까, 아니면 팬을 너무 세게 돌려야 돼서 소음이 커질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공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흡입하는 쪽이고요.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양쪽 다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관만 보고는 어느 쪽으로 들어간지 몰라. 이거 작동시키고 이쪽을 막 막아보고 뭐 그런 방법을 써야 하거든요. 흡입이 양쪽에 하더라도 안에 설계가 한쪽은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한쪽은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서로 들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한쪽을 이제 에어컨 쪽의 흡입이니까 그쪽을 이용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정말 정가운데 팬이 있다 그러면 사실 반반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약에 조금 크기가 컸다라고 치면은 흡입을 이쪽에서 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서 흡입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게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텐트에서 이용하시는 분은 텐트에다가 에어컨을 딱 반 걸쳐서 놓으면 돼요. 천을 출입문 한쪽 있잖아요. 안 쓰는 출입문 한쪽에다가 반 걸쳐서 주면은 알아서 바깥 공기를 빨아들여서 바깥 들어가고 안에 공기 빨아들여서 더 시원하게 만들고 이게 알아서 구분이 되거든요. 창문형 에어컨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일 에어컨인데, 보시면은 자, 사각문이 일로 나갑니다. 윗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보면은 위에 흡입구가 있어요. 에어컨들 다 흡입구 쪽은 이렇게 이렇게 열 수가 있고 필터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흡입하는 쪽이니까 먼지를 걸러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흡입하는 곳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조를 보면 여기 뜨거운 바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배출구인데, 배출구 밑에도 흡입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흡입이 있어요. 그러면 구조가 당연히 위에 거는 이 냉기를 내뿜기 위한 흡입구고, 아래쪽은 온기를 내뿜기 위한 흡입구겠죠. 그죠?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 개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쿨프레스보다 훨씬 성능이 당연히 훨씬 좋은 에어컨이에요. 소비 전력이 2배 이상 되고 흡입구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흡입구 개조할 때 좀 더 큰 브라켓을 이용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약간 좀 짜친다 하더라도
좀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뭐 박스 같은 거를 단단한 박스를 뭐 오려서 네모나게 만들고 구멍 만들고 해서 막 테이프로 막 붙이고 이렇게 좀 없어 보이게 개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캠핑할 때 차박할 때 이용하고 계신 에어컨이 왜 시원하지 않은지, 뭔가 찬바람 분명 나오긴 하는데 왜 차 안이 생각보다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력량이 너무 낮으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한계는 확실히 있어요. 듀얼 흑배기 개조를 통해서 그 한계를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전 다음 차박 때 쿨프레스 들고 나갈 예정이고요. 꿀잠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막상 했는데 쿨프레소 가지고는 택도 없었을 수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 한일 에어컨 개조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래요. 다음에 뵙겠어요, 여러분들.